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미국과 독일의 프레너미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너미라고 하면 프렌드와 에너미의 합성어지만 두 나라가 동맹 관계라고 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독일에 저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을 계기로 미국은 독일을 철저히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텔레그램 채널 슬라비안그라드가 아주 명쾌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채널은 현재 미국이 독일 그리고 제4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이 하는 행태를 보면 오퍼레이션 페이퍼클립 2라 부를만 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오퍼레이션 페이퍼클립은 1945년에서 1959년 사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이 1600명 이상의 독일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간 비밀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당시 미국은 제3제국에 대한 전범 재판을 기다리지도 않고 나치 독일의 브레인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가 로켓 과학자 폰 브라운 박사입니다. 사상 검증이고 뭐고 필요 없이 쓸만한 인재들을 모두 빼돌렸습니다. 미국은 이들을 데리고 우주 프로그램을 실행했고 의학, 석유화학, 군산 복합기업, 전자 등의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슬라비안그라드는 올라프 숄츠의 괴이한 미국 방문에서 오퍼레이션 페이퍼클립의 데자뷰를 보고 있습니다. 올라프 숄츠는 바이든에게 뭘 물어보고 할 필요도 없이 바이든의 일방적 지시만 들었습니다. 심지어 블룸버그는 숄츠가 바이든으로부터 꾸지람도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키예프에 대한 군사 원조가 너무 미미한 것 아니냐부터 독일 방산업 일부를 미국에 이전하라는 요구를 들었을 것이라고도 추측했습니다. 슬라비안그라드 채널은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이 독일 산업의 미국 이전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령 한때 GM 휴아에 있었던 자동차 브랜드 오펠은 하시라도 생산 라인을 미국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독일 내에서 3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폭스바겐 역시 직원들을 자르고 미국으로 이전할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독일의 대표적 화학기업 바스프도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루트비 샤펜에 있는 암모니아 생산 공장문을 닫았습니다. 이 회사는 2025년까지 2,600명의 직원을 자르고 해외로 이전할 계획인데 행선지는 미국입니다. 또 거의 100년의 역사를 지닌 화장지 제조업체 하클레도 에너지 비용을 감당 못해 파산을 선포했습니다. 제철의 거인 아르셀로미탈도 북부 독일에 있는 공장 두 곳을 닫기로 했지만 미국 텍사스 공장은 잘만 돌아갑니다. 독일 최대 암모니아 요소 생산업체 스틱스토프 베르케 피에스테리츠는 작센 아날테 공장들을 폐쇄했습니다. 독일의 이 같은 탈산업화는 전방위로 계속되고 있는데 다음 타자는 제약업입니다. 슬라비안그라드 채널은 1,000개에 이르는 독일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 기업들의 10분의 1 이상이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으며 희망 행선지 1순위는 미국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독일보다 저렴한 에너지 비용이었습니다. 독일 미국 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도 공장 이전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조사 대상인 201개 독일 기업 가운데 85%가 미국 이전으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93%는 2025년까지 미국 투자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2%가 2025년까지 1천만 달러 이상씩 투자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망한 업종은 IT, 엔지니어링, 건설이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슬라비안그라드는 올라프 숄츠의 미국 방문이 오퍼레이션 페이퍼클립 2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숄츠가 독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기업의 명줄이 중공보다는 미국에 더 달려있음을 내비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방이 키예프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전차 군단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막상 주려고 창고 안에 있던 전차를 보니 상당수가 고장이 났고 예비 부품도 없는 상태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유럽 여러 국가의 반전 시위도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형 전체의 경우 우크라이나군에게 운용 교육을 하기 위해 이미 퇴역한 교관을 모집하는데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역한 지 오래된 레오파르트 1 전체의 경우 이를 다뤄왔던 퇴역 군인이 필수적입니다. 이 같은 전차 제공의 난점은 유럽이 오랫동안 덮어왔던 냉혹한 현실입니다. 대규모 시장전은 흘러간 옛날 역사이겠거니 생각하고 넋놓고 있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아 뒤늦게 허둥지둥하고 있는 겁니다. 나토의 전력은 장부상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군비에 거의 돈을 쓰지 않아 있는 장비 가운데 제대로 작동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젤렌스키가 파국이나 다름없는 실책을 저지르는 것 같다고 독일 빌트지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군의 손실 규모에 질려 키예프 정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젤렌스키의 명령으로 우크라이나군은 6개월째 바흐무트를 지키고 있는데 그 대가가 너무나도 막중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우크라이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면서 젤렌스키가 큰 실책을 저지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분명 이런 점을 이용할 것이라면서 그가 승리하게 되면 아주 위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바흐무트 상황이 어렵다면서도 남아있는 병력들에게 계속 버티라고 명령한 상태입니다. 이제 젤렌스키는 2라운드에 들어섰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끝날 듯 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나 바이든이나 지금 전쟁을 그만둘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대책은 없지만 최대한 길게 끌고 가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심리전과 정보전도 치열합니다. 바흐무트를 거의 포위했으니 항복하라고 했던 바그너 그룹의 예프게니 프리고진이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와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약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서 여차하면 퇴각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내분 양상을 아예 공개하고 있는 것인데 외부인으로서는 그 속내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일 수도 있고 쇼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슬라비안그라 채널은 쉽게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 차근차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인 탄약이 없어 야전사부로 육박전을 벌인다는 선전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텔레그램 채널에는 러시아 예비군이 대전차 로켓에 삽을 끼운 코믹한 사진은 있지만 삽으로 육박전을 벌인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월 3일 불가리아 소피아의 국경절 기념행사 퍼레이드에 수많은 시민들이 러시아 국기를 들고 나선다. 145년 전 이날은 러시아가 터키와 전쟁을 벌여 승리하는 바람에 불가리아가 자유를 찾은 날입니다. 불가리아인들은 그래서 이날 러시아를 연호했습니다. 불가리아는 이처럼 국민들은 강한 친러 성향이지만 정부는 반러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불가리아는 은밀하게 우크라이나에 2022년에만 1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팔아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유렉티브 보도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특수군사작전 이전부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발발하자 그 이전 매출의 2배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불가리아는 구소련제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불가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무기 대금은 우크라이나가 낸 게 아니라 영국, 폴란드, 미국 같은 외국입니다. 이 같은 무기 밀거래는 1월 독일 일간 디 벨트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를 주도한 이는 전 불가리아 총리 키릴 페트코프와 전 재무장관 아센 바실레프로 둘 다 하버드 졸업생이며 친나토 정치운동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